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송구합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끔찍했던 폐륜 사건. 하지만 하늘은 이 범인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배우자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할 이 대상이 바로 부모님일 텐데 네. 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9년 6월 1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 한 야산 인근에서 네. 40대 박모 씨가 이 입원 중인 이 어머니를 병원을 옮기자며 승합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승합차 안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범죄를 자기의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왜 그랬는지 경찰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엄마의 고액 적금이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엄마만 없어지면은 그 적금도 터고 엄마 치료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인 거로 봐요. 돈. 결국은 김성수 평론가님, 그 돈이 문제였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요? 세상에? 지금 보면은 그 젊은 시절에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서 장애를 얻었고 네. 또 어머니의 치료비가 계속적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사실은- 경찰에 가서 진술한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잔인합니다. 네. 실제로 이 사람이 살해를 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 어머니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세상에. 차 안에서 살해를 했다고 지금 네.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런 정도라면은 정말 그야말로 사이코패스가 아니지 의심될 정도의 네. 대담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네. 또 야산에 그냥 유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 뭐 제대로 매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시신을 도대체 부모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인지 최소한 자기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네. 모친을 갖다가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네. 최소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면 그래도 좋은데 양지바른데 묻어라도 드리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네. 범행이 드러난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홍순민 아나운서, 당시 어머니의 돈이 탐나서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 대체 어머니의 돈을 얼마나 갖다 쓴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이제 살해하고 모친 적금 1,800만 원과 전세금 700여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 1,112만 원을 총 83차례에 걸쳐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83번 어머니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돈을 뽑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어머니에게는 이 폐륜 아인 이 아들 말고는 다른 식구들이 없었나요? 어떻게 형이 8년 동안 몰랐을까요? 친형이 있다 하는데요. 네. 요번에 경찰에서 어머니의 살해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 친형한테 이제 그 연락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연락을 했더니 그 아들하고는 얼마나 가깝게 지낸 요번에 처음 알았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왕래가 없었던 네.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박 변호사님. 네. 이게 8년 만에 이 범행이 모친을 살해한 범행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묻힐 뻔하다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친은 2009년도에 살해를 했지만 2011년도에는 이제 자신과 같이 있는 동거 여자를 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투었고요. 살해를 했는데 격분해가지고 2011년 8월 당시에 목을 졸른 다음에 시신을 바다로 이제 유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아유. 다만 이 시신을 지금 발견할 수는 없는 그런 아유,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돈 때문에 이 48살의 남성이 자기 동거녀하고 어머니까지 살해했던 그런 그러니까 사- 조금 사건입니다. 부연하면요. 네네.
09년도 6월경에 2009년도 6월경에 어머니의 돈이 탐나서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를 안매장했습니다. 네. 그 어머니의 유골은 그 2010년도 11월경에 발견이 됐어요. 아하. 그런데 그때 벌목공의에서 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이미 백골로 진행돼 버렸기 때문에 네. 찾지를 못했어요. 아. 누군지 찾지 못해갖고 행정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른바 그냥. 무연고 시신이 됐군요. 무연고 시신이 된 상태로 아, 네. 끝이 났어요. 그때까지면 완전 범죄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 이듬해 2011년도 8월 31일경에 네. 당시에 동거하고 있던 동거녀하고 어떤 생활비 문제로 싸움이 났어요. 아하. 마산 하포구에 있는 네. 해안가 본인의 승합차 안에서. 네. 그래가지고 남자 구실 좀 하라는 그 동거녀의 그 어떤 그 질책에 네. 격분해가지고 목 졸라 살해를 했어요. 아하. 그리고 바다에 유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의 가족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 사람하고 누구하고 이제 동거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다. 아하.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겠죠. 네. 경찰이 이 남성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 남성도 모른다고 얘기해가지고 특별한 단서가 없었는데 네.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어머니의 7년 동안에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뭐 통장을 쓰거나 그렇죠. 뭐를 아. 하거나는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를 또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이 사건이 진행된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게 사건이 그렇습니다. 다 드러나게 된 건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돈 때문에 두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이 남성 대체 제정신입니까 대체?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남성이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치고 6급 장애 판정을 받고요. 이제 근로 의욕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머니는 계속 편찮으시고 수중에는 돈이 떨어지자 이 책임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다 물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네. 어머니 때문에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만 없으면 나의 이 구질구질한 생활 다 해결된다. 박준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남자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 두 가지 범죄입니다. 존속 살해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인데 두 개 경합이 된다 그러면 최소형이 10년 반 정도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동기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고 아마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백했다기보다는 검거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뉘우치기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네네. 저는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사실 7년간 생활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경찰이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은 따박따박 맞아요. 받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 83회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우리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 주민센터 등에서 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네. 본인 확인을 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복지 공무원들도 적고 그리고 복지 행정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예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시체가 되고 하는 것들을 갖다 뒤늦게 호들갑을 떨면서 발견을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맞아요. 알아야 될 것은 특히나 노인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초연금만 수령을 하고서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반드시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뉘우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갖다 쓴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이제 살해하고 모친 적금 1,800만 원과 전세금 700여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 1,112만 원을 총 83차례에 걸쳐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83번 어머니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돈을 뽑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김목진 의원님, 예. 이 어머니에게는 이 폐륜 아인 이 아들 말고는 다른 식구들이 없었나요? 어떻게 형이 8년 동안 몰랐을까요? 친형이 있다 하는데요. 네. 요번에 경찰에서 어머니의 살해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 친형한테 이제 그 연락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연락을 했더니 그 아들하고는 얼마나 가깝게 지낸 요번에 처음 알았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왕래가 없었던 네.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박 변호사님. 네. 이게 8년 만에 이 범행이
모친을 살해한 범행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묻힐 뻔하다가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친은 2009년도에 살해를 했지만 2011년도에는 이제 자신과 같이 있는 동거 여자를 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투었고요. 살해를 했는데 격분해가지고 2011년 8월 당시에 목을 조른 다음에 시신을 바다로 이제 유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아유. 다만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송구합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끔찍했던 폐륜 사건. 하지만 하늘은 이 범인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배우자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할 이 대상이 바로 부모님일 텐데 네. 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9년 6월 1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 한 야산 인근에서 네. 40대 박모 씨가 이 입원 중인 이 어머니를 병원을 옮기자며 승합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승합차 안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범죄를 자기의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왜 그랬는지 경찰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엄마의 고액 적금이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엄마만 없어지면은 그 적금도 터고 엄마 치료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인 거라고 봐요. 돈. 결국은 김성수 평론가님, 그 돈이 문제였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요? 시신을 지금 발견할 수는 없는 그런 아유,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돈 때문에 이 48살의 남성이 자기 동거녀하고 어머니까지 살해했던 그런 그러니까 조금 사건입니다. 부연하면요. 네네. 09년도 6월경에 2009년도 6월경에 어머니의 돈이 탐나서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를 안매장했습니다. 네. 그 어머니의 유골은 그 2010년도 11월경에 발견이 됐어요. 아하. 그런데 그때 벌목공의에서 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이미 백골로 진행돼 버렸기 때문에 네. 찾지를 못했어요. 아. 누군지 찾지 못해갖고 행정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른바 그냥. 무연고 시신이 됐군요. 무연고 시신이 된 상태로 네. 끝이 났어요. 그때까지면 완전 범죄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 이듬해 2011년도 8월 31일경에 네. 당시에 동거하고 있던 동거녀하고 어떤 생활비 문제로 싸움이 났어요. 아하. 마산 하포구에 있는 네. 해안가 본인의 승합차 안에서. 네. 그래가지고 남자 구실 좀 하라는 그 동거녀의 그 어떤 그 질책에 네. 격분해가지고 목졸라 살해를 했어요. 아하. 그리고 바다에 유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의 가족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 사람하고 누구하고 이제 동거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다. 아하.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겠죠. 네. 경찰이 이 남성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 남성도 모른다고 얘기해가지고 특별한 단서가 없었는데 네.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아하. 세상에. 지금 보면은 그 젊은 시절에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서 장애를 얻었고 네. 또 어머니의 치료비가 계속적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사실은- 경찰에 가서 진술한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잔인합니다. 네. 실제로 이 사람이 살해를 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 어머니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세상에. 차 안에서 살해를 했다고 지금 네.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런 정도라면은 정말 그야말로 사이코패스가 아니지 의심될 정도의 네. 대담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네. 또 야산에 그냥 유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 뭐 제대로 매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시신을 도대체 부모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인지 최소한 자기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네. 모친을 갖다가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네. 최소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면 그래도 좋은데 양지바른데 묻어라도 드리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네. 범행이 드러난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홍순민 아나운서,
당시 어머니의 돈이 탐나서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 대체 어머니의 돈을 얼마나 근데 어머니의 7년 동안에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뭐 통장을 쓰거나 그렇죠. 뭐를 하거나는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를 또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이 사건이 진행된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게 사건이 그렇습니다. 다 드러나게 된 건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돈 때문에 두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이 남성 대체 제정신입니까 대체?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남성이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치고 6급 장애 판정을 받고요. 이제 근로 의욕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머니는 계속 편찮으시고 수중에는 돈이 떨어지자 이 책임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다 물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네. 어머니 때문에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만 없으면 나의 이 구질구질한 생활 다 해결된다. 박준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남자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 두 가지 범죄입니다. 존속 살해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인데 두 개 경합이 된다 그러면 최소형이 10년 반 정도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동기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고 아마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백했다기보다는 검거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뉘우치기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네네. 저는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사실 7년간 생활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